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지금 2주간 뭐하고 지냈습니까? 근데 아들하고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던데 보니까 무슨 가수들 앨범 사진 같은 걸로 여기 찍어서 망원 한강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망원. 네. 근데 왜 무슨 컨셉으로 찍는 거야? 아니 그냥 막 사진을 찍다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수 앨범 커버처럼 이렇게 한 거야? 네. 뭐가 출시된 거야 실제로? 아니야? 아닙니다. 엄마 가디건을 입고 하필 이상한 몸빼 바지 같은 걸 입고 왔더라고요. 애가. 그래가지고 직접 입은 거예요? 마치고 바로 나는 공원에 가고 아, 둘은 이제 공원으로 왔는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즐거운 한때를 보낸 게 아니고 네. 요즘 공원도 같이 가고 분위기 좋네. 뭐 그런 거는 항상 했죠. 근데 이제 내면에 우라가 항상 들어차 있어가지고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쌓여있는 그 우라, 내면에 억눌린 본 모습에 관한 영화를 또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노바디. What are you still doing here, old man? I'm gonna fuck you up. 미국 영화고요. 러시아 영화로 봐야 될까? 뭐 미국 자본으로 만들었으니까 미국 영화로 봐야죠. 그렇게 봐야지. 왜 러시아 영화로? 감독이 러시아 사람이라서 그래. 영국,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 태어나서 영국에서 이주해서 살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갔으니까 뭐 이중국적자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뭐 자본이 이제 미국 자본이니까 미국 영화로 봐야겠죠. 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92분 아주 쾌적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순위가 좀 있더라고요. 뭐 1위 찍고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순위가 좀 높은 걸로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박스 오피스 2,700만 달러. 그러면 얼마죠? 300억 원. 300억 벌었네. 300억. 어우, 우와. 별로 못 벌었네. 많이 본 거 아니에요? 300억? 네. 이 영화 제작비가 한 300억 넘을 것 같은데? 두 그래요? 배는 벌어야 돼요. 그래서 월드에서 600억. 뭐 본전은 뽑았겠네요. 대한민국에서 13만 명이 본 뭐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1년 3월에 개봉했는데 넷플릭스에서 올라온 거는 뭐 저는 하여튼 뭐 한 달 이내에 봤습니다. 예전에 그 최초의 풀 1인칭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인 하드코어 헨리를 연출한 바가 있던 일리아 나이슐러 감독이 만든 두 번째 영화입니다. 이 하드코어 헨리를 찍고 나서 원래 뮤직비디오 감독인데 하드코어 헨리를 장편 영화를 찍고 나서 한동안 또 다음 영화를 찍지 않았는데요. 평가가 좋았음에도 또 요번에 다시 한번 장편 영화를 찍은 것입니다. 주연은 브레이킹 배드로 유명한 밥 오텐커크.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브레이킹 배드 봤어요? 네. 왜 내가 보내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다 또 찾아보고. 이건 뭐 옛날에 봤잖아요. 옛날 드라마인데. 주인공은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죠.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 과학 선생님은 아니라고. 과학 선생 출신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리고 이 브레이킹 배드의 그 외전으로 뭐 저기 또 나온 거 있죠. 뭐 사울 굿맨에게 전화하세요인가? 뭐 하여튼 거기선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런 배경을 갖춘 영화고요. 어떻게 약쟁이 줄거리 한번 얘기해 보지. 줄거리요? 약쟁이 웃을 때 참 이쁘지 않냐? 광대뼈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과 같아. 사과. 칭찬을 하는 건지 비난을 하는 건지 차라리 욕을 하라 싶기도 하고. 등장인물 소개부터 먼저 해야겠다. 허치 맨셀. 무료하고 반복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년의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네. 아내와도 관계가 소원하고 네. 아들에게도 좀 약간 무시당하고 네. 이런 사람이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평범한 남자로 보여요. 근데 영화를 조금만 보면 사람들 뭐 다 눈치채겠지만 그리고 뭐 포스터를 보는 순간 이미
다 알겠지만 뭔가 숨기는 과거가 있는 것 같은 음. 분위기가 계속 풍깁니다. 음. 사무실에서도 어디 좀 비밀 장소 같은 곳에서 그건 사무실이 아니었나요? 하여튼 사무실이요. 비밀 장소 같은 곳에서 뭐 무선 통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햄 통신을 하는데 의문의 남자와 그 무전으로 교신을 해요. 자기 일상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 뭐 나서지 말라라는 등, 뭐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등, 뭐 이런 뭐 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과거에.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알려지지만 이분은 전직 특수부대 요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저기처럼 그 집안에 강도가 들어서 그걸 계기로 그 강도들에게 도난 당한 것으로 추정된 자기 딸의 애착 물건을 찾기 위해서 강도를 쫓아갔다가 우연히 휘말린 다른 불량배들과의 갱단과의 난투극에 휘말려 일이 커지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허치 맨셀의 아버지 데이빗 맨셀 전직 FBI고요. 양로원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아빠인데 나중에 이제 이 허치가 그 갱단과 전면전을 벌일 때 도움을 주는 아빠도 역시도 과거에 한따까리 했던 그런 노인이죠. 이 데이빗 맨셀 이 배우가 그 백투더퓨처에서 박사로 나왔던 배우인데요. 다시 읽죠? 진짜 옛날. 네. 근데 이 영화 찍을 때는 엄청 늙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심해갖고 영화에서 하차할 뻔했대요. 그래요? 실제로. 아니 그러면은 그거 이상의 질환일 것 같은데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이상의 질환이? 직장암? 대장암? 그런 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그럼 막 지리는 거예요? 옛날에 아베가 음. 가장 최근에 총리하기 한 10년 더 전에 한번 지병으로 하다가 그만한 적 있었잖아요. 그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게 크론병이었거든요. 아베가. 네. 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아니고. 크론병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 소장부터 항문 사이에 어딘가가 염증이 엄청 생겨가지고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이게 면역 질환이거든요. 윤종신도 그거 걸렸었다고 맞아요. 했었는데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해리 맨셀이라는 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허치 맨셀과 무선통신 햄통신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조언을 해주는 의문의 사내예요. 그 다음에 율리안, 러시아 갱 조직입니다. 갱 조직의 두목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허치가 자기 딸의 팔찌를 훔쳐간 강도들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강도들도 또 어렵게 사는 걸 보고 그냥 울분을 삭히고 다시 나오죠. 그때 네. 마침 울고 싶은 애 뺨 때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양아치 갱들이 버스에서 난동을 부리니까 걔네들 죽사발을 내는데 그 죽사발된 갱의 친형이에요. 이 율리안이. 그래서 자기 동생을 이렇게 곤죽을 만든 허치를 작살내기 위해서 허치를 계속 없애려고 하죠. 그러면서 일이 점점 커지면서 조직 전체와 이 허치가 싸우게 되는데요. 돈 있고 빽 있는 소시오패스인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잔혹한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이고 러시아 마피아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중간에 이제 그 자기가 운영하는 클럽인지 뭔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존나 어색해. 춤도 이렇게 못 추고 노래 소리하고 입도 안 맞고 참 연출력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너무 못해서 이게 누가 고용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노래하고 말면 말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려면은 그런 게 성립되려면 네. 그 옆에서 실제로 노래를 하는 여가수가 있었어요. 네. 걔는 노래하고 입이 맞아야지. 안 맞아 걔도. 거기다 맞아요. 그리고 소리하고 입 모양이 안 맞는다는 거는 이 오디오하고 비디오 편집을 뭔가를 잘못했다는 얘긴데. 하여튼 그거 좀 오게 튀었어요. 그리고 이발소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발소. 거기에 가면 의문의 정보 조직 사나이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고급 정보나 어떤 지시사항들이 이렇게 내려지는 뭐 그런 공간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 존윅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존윅의 각본가가 이 영화의 각본도 썼고, 그러니까 세계관도 약간 존윅에서는 그 콘티넨탈 호텔이라는 뭐 어떤 특수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발소라는 특수한 공간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또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조직 하나를 아주 절단내버리는 어떤 존윅 하고 사실 얘기가 똑같잖아요. 이것도 액션의 유사성도 상당히 있고, 근접해서 권총으로 막 싸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존윅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존윅처럼 멋있진 않아. 존윅에서 멋있음을 빼버리고 코믹함을 좀 여기다 섞어 넣으면 이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의 허치 맨세 역을 맡았던 밥 오덴커크가 SNL 작가 출신입니다, 원래. 그 이후에 이제 코미디 영화에 이렇게 출연하면서 영화 배우로서도 이제 그랬고, 아직도 작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됐는지 이거 군데군데 웃긴 장면들이 꽤 많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얘가 그 부은을 삭히다 아빠 내 고양이 팔찌 없어졌어 하는 순간에 이제 완전 핀트가 나가가지고 강도들을 찾아 나설 때 아주 이제 드디어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난리 났다, 큰일 났다 한데 버스 타고 계속 돌아다녀. 버스 타고 이 증거가 강도가 하고 있던 타투였잖아요. 그래서 동네 네. 타투샵을 돌아다니면서 이 타투 본 적 있냐를 계속 탐문하잖아요. 여기서 보고 갔다가 저쪽 이송할 때 또 버스 타고 절로 가고 저 버스 타고 절로 가고, 그런 장면들이 좀 상당히 뭐랄까 좀 아이러니하면서 웃긴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 배경에서 영화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약쟁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요? 줄거리는 주인공이 그 브레이킹 배드에 나온 그분이시잖아요. 네. 허치 맨셀이에요. 이름이 허치 허치 맨셀. 맨셀. 허치는 매일 아침 조깅과 턱걸이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맨날 쓰레기차를 놓치고, 간발의 차로. 네, 또 놓쳐서 아내한테 타박을 받고 요런 걸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맨날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아침에 커피 또 이렇게 싸가지고 교통카드로 버스 타고 공장으로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아들내미 사춘기여서 말도 별로 안 하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턱걸이 하고 뭐 이런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다소 뭐라고 해야 되나, 고개 숙인 남자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뭔가 무기력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빠져있고, 같은 뭐 그런 의기소침한 사람. 네, 그런 중년 남성이에요. 그리고 부인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는 같은 침대 쓰지만 베개를 세워놓고. 근데 저는 보면서 베개를 굳이 세워놓을 필요가 그러니까. 있는가, 넘어질 확률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걸까요? 이렇게 잘 때 껴안으려고 한 건가?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이에 베개를 무슨 저 학교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 책가방 책상에다 올려서 가려놓는 것처럼 네, 그렇게. 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 뭐 큰 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뭐 둘 사이 별로 부부관계도 소원하고 아들내미도 뭐 그냥 크게 친하지도 않고 뭐 이런 이제 중년 남성인데, 오직 한 명, 이 집에서 어린 딸만이 아빠를 살갑게 대하죠. 네, 이제 그런 하루를 매일 보내요. 매일 보내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나름 감각적으로. 이렇게 모자이크 돼서 나오죠. 그냥 촉촉촉촉. 네, 빠르게 반복되면서. 그 뮤직비디오 감독이었다고요? 약간 그런 영상 기법일까요? 겨우 요 정도 같고. 아니 그럴 근데 수도 저는 있죠. 초반에는 그래서 엄청 트렌디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리듬감이 있죠. 네. 트렌디한 영화 맞는데? 그래요? 아니야? 그래요? 근데 약간 끝까지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트렌디함을 네. 추구하려고 하는 네, 노력을 뭔가 하고. 노력이 보이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렇게 이제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막
무슨 소리가 들려서 깨보니까 집에 강도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강도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강도가 총을 겨누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집에 이렇게 잔돈 그릇 같은 게 있었는데 저거밖에 없다. 이제 그러니까 실망하잖아요, 강도가. 그래서 뭐 시계라도 내놔라. 그러면서 시계를 뺏어가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한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혈기왕 넘치는 아들이 네, 아들이 강도 한 명을 막 포박을 해가지고 몸싸움을 막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렇게 강도 한 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아빠 지금이야 덮쳐 막. 네, 그러니까 이제 허치가 골프채 같은 걸로 이렇게 치려고 나머지 한 명의 강도를 뒤에서 덮치려고 아빠도 네. 골프채를 높이 쳐들었는데 근데 강도의 손목을 보고 아니지 그거는 시계 뺏어갈 때 보죠. 아 그래요? 그때 본 게 아니에요? 네. 아 그럼 뭘 봤지? 근데 왜 뭔가를 보고 멈춥니다. 뭘 봤는데요? 탄창에 총알이 비었다는 걸 본 거죠. 아 또 뒤에 가서 알려지지만 아. 그래서 그 때리려다가 때리려다가 그냥 됐다 싶어서 포기하는 그 표정 연기가 되게 좋아요. 그걸 음. 발견하고 치근한 놈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냥 아들한테 강도를 풀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왜 막 그러냐고 하다가 어쨌든 아빠가 시킨 대로 풀어주거든요. 근데 강도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한 대 치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아빠 시키는 대로 풀어줬는데 한 대 맞고 아빠한테 성질이 나잖아요. 분명히 아빠가 강도를 이렇게 우리가 제압할 수 있었는데 네. 우리 아빠 뭐야 진짜 쪼다 같아. 물러 터져가지고 이러면서 아들이 아빠한테 더 실망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별로 사이도 안 좋은데. 그러고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온 것도 되게 허술한 방법으로 들어오고 피자 박스로 주차장 문, 차고 문 이렇게 열어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근데 저 잠깐 질문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아니 내가 정리할 때 마음가짐이랑 좀 다른 게 있어.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허치가 맨 주인공이 도둑들을 왜 그냥 보냈냐? 네. 원래 그냥 보내려고 했죠. 네. 원래도 처음 들어왔을 때도 도둑이 들어온 걸 알았지만 네. 공격할 마음은 없었던 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냥 보내려 했는데 마침 자기 아들이 그렇게 딱 했고 덮쳤고 그래서 그 한 명 남은 권총을 든 강도가 자기 아들을 이제 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무력을 써서 막아야지 하려고 했는데 그 권총이 비었다는 걸 발견하고 에휴 야 가라 그냥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피자 박스로 문 열고 이렇게 했을 때 약간 허탈해 해요? 그 허탈해 한다기보다는 네. 이 사람은 마음속에 엄청난 야성이 숨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꾹꾹 억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강도가 들었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꾹 억눌렀는데 이게 좀 나중에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아주 허술하고 이런 한심한 놈한테도 내가 당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게 또 크게 들었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한숨이 이렇게 푹 나오거든. 그런 거 같아. 그런 마음이구나. 그렇구나.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고받고 왔는데 범행도 허술하고 그러고 경찰이 나라면은 저 가만 안 뒀을 텐데 하고 또 뭐라고 공무원이 뭐 그런 말을 하고 가? 난 거기서 좀 그렇더라. 미국이 경찰 공권력이 엄청 강하대요. 이제 미국은 자경의 국가니까 우리 집에 닥친 저놈들을 스스로 없애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그게 한국식 마인드라니까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친절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한국식 마인드. 근데 이게 총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총알이 있나 없나 있는 점은 경찰은 몰랐겠지만 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지. 당연히 다 그렇죠. 그러면 총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라고? 그렇게 하여튼 그 아까란다 그 경찰은 약간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좀 영화적인 극적으로 그렇죠. 어, 수준 극적인 미달 경찰이야. 그 옆에 있는 다른 경찰은 잘하셨습니다. 네. 하잖아. 근데 그 경찰만 아니, 영화를 그만 만들어야 이렇게 되니까. 하필이면 그래서 자기 영화에 얘를 계속 스트레스를 줘야 되니까 이제 있는 거긴 한데 아, 하여튼 뭐 참 이상한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공무원이 면박 주고 가잖아요. 네. 나라면은 한 대 쳤을 텐데 음. 에휴 이러면서 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옆집에 유산으로 받은 뭔가 멋있는 차를 받은 음. 옆집 무슨- 남자가 무슨 뭐 70 몇 년씩 5000cc 8기통 무슨 머슬카 뭐다. 네. 그런 거를 막 자랑을 하다가 소문을 들었다면서 나라면 가만 안 뒀을 텐데 또 한마디를 또 보태요. 바로 다음 날 좀 직배 소문 났고 네. 그러고 이제 직장에 갔더니 처남이 음. 나라면 가만히 안 뒀을 텐데 하고 또 한마디 면박을 거들고 주고 그러면 톡톡톡톡 치고 또 사장인 장인이 장인이 너 어제 뭔 일 있었다며? 이러면서 또 면박을 주고 또 면박을 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어디선가 걸려온 의문의 전화에서도 그 사람도 소문을 듣고 면박을 주고 예, 소문이 강도를 당했다가 아니라 강도를 당했는데 걔가 힘없이 그냥 보내줬다. 별것도 아닌 강도들을 이런 식으로 나서 엄청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소심한 아빠. 별 볼 일 없고 뭐 이런 아빠로 이제 소문이 다 난 음, 거예요. 가족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하루를 보내고 퇴근을 했는데 아들 아내 또 무시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속상해서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딸내미가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유일하게 나를 아빠 대접해주는 딸내미가 와서 야옹이 팔찌를 찾습니다. 야옹이 팔찌를 찾으면서 잔동 그릇에 둔 것 같은데 못 찾겠어.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벌떡 이제 폭발한 거죠 여기서. 네. 참겠다. 내가 저걸 찾아와서 내 입지를 굳혀야 되겠다라는 심정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나는 그렇게 내 입질 고쳐야겠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고 거기서 더 이상 못 참은 것 같아. 뭐 이놈들을 잡아서 내가 내가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잖아요. 네 여기서 나 못 참아 하고선 자리를 찾아서 네. 잘 벌떡 집을 나가서 아버지 요양원에 가서 총을 한 자루 몰래 아버지 총을 몰래 가지고 가고 또 아버지 FBI였나 봐요. 그래서 신분증 몰래 훔쳐가지고 떠납니다. 아버지 양로원에 가서 네. 과연 허치는 음. 딸의 고양이 팔찌를 무사히 무사히 찾아올 굉장히 수있는지 준비 잘. 마밤 그렇습니다. 좋아 잘했죠? 영화 어떻게 봤습니까? 오랜만에 영화 두 번 그거 제대로 봤습니다. 가뿐하게 볼 수 있는 영화다. 네. 두 번 다 같이 보셨어요? 아니요, 두 번째를 같이 봤어요. 두 번째는 보통 제가 영화 보자고 하면 잘 안 보거든요. 별 기대 없이 그냥 빨래 개면서 또 이제 틀어놨는데 핸드폰으로 여전히 계속 쇼핑을 하거든요. 집에서 하루 종일 쇼핑하니까. 그럼 그림이 와이프는 소파 위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쇼핑하고 저는 마루에 앉아서 그 바닥에 앉아서 빨래 개고 예. 그리고 저 벽에는 영화가 틀어져 있고 네. 테레비가 없어요, 거실에. 그럼 뭘로 봐? 아이패드로 해놔놓고 빨래를 개는데 처음에 훌쩍훌쩍 보다가 계속 보더니 재밌네 하면서 과자를 꺼내가지고 과자를 먹으면서 옆에 본격적으로 네. 앉았어? 어제 12시 반까지 같이 재미나게 잘 봤습니다. 재밌어요, 정말로. 재밌는 영화였고 내용은 사실 뭐 줄거리도 없죠, 좀 줄거리. 뻔하고 한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런 뭔가 액션이나 이런 게 존윅처럼 막 멋있다기보다는 좀 재밌게 표현을 했고 진짜 싸움처럼 특히 이제 처음에 나오는 버스 싸움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잘 찍었어. 네, 그거를 보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오랜만에 이제 속이 시원한 재미난 영화였습니다. 저도 뭐 아주 재밌게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보자고 재밌게 본 영화고 그 액션이 굉장히 사실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특수부대 요원이라 하더라도 4대1, 5대1로 싸우는데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버스에서 이 사람도 거의 반 죽음 상태로 가. 한 대 때리면 자기도 한 대 맞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아주 사실적으로 잘 찍었고, 그리고 액션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도 아주 너무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참 괜찮다. 뒤로 갈수록 이제 좀 초인적으로 좀 사람이 점점 좀 바뀌어가긴 하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그것도 뭐 처음에 이 사람이 십몇 년 만에 복귀한 거 아니에요? 그 은퇴한 삶에서 평범한 척하면서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첫 싸움이었던 버스에서는 그래도 조금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갈수록 이제 점점 컨디션이 올라오니까 자기 클래스대로 이제 싸운 거죠. 그래서 재밌고, 그러니까 존윅류 같이 이게 사람 하나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살인병기라서 조직 전체를 상대로 싸우는데도 뭐 그 조직이 오히려 벌벌 떠는, 대체 왜 그러냐고 하는 뭐 이런 류의 컨셉인데, 여기에서도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이 허츠 맨셀이 허혈 단식 그 조직의 그 심장부로 들어가서 너 자꾸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여기서 끝내자 라고 하는데, 그럼 좋게 가서 말해도 그게 될까 말까인데, 걔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불태워버린 다음에 가서 야, 나 쫓아 화해하자고 그러잖아요. 이게 화해하자는 건지 뭐 그런 어떤 압도적인 강력함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좀 색다른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유머 코드가 상당히 좀 타율이 높아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 얘 과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과거가 대체 뭐야? 라고 해서 얘가 어떤 나쁜 놈을 하나 반쯤 때려 눕혀놓고 죽여놓고 반쯤 죽여놓고 걔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나는 예전에 무슨 부대에 있었지 라면서, 드디어 저거를 제 정체 알려주는구나. 근데 말로 알려주네. 씨 뭐야, 좀 후져. 근데 그렇게 안 해. 말을 조금 하다가 그 얘기 듣던 적을 딱 보여주는데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 설명을 말로 하다가 중간에 끝나요. 그런 장면이 좀 웃겨, 좀 왜 저런 걸 말로 설명해 하다가 하고서 이렇게 웃기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게 한 2번 정도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다 설명하나 했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장면도 상당히 재밌고, 또 재밌는 장면이 있었나? 더 있을 법한데. 그리고 뭐 저 주인공의 연기도 좋고 액션도 좋고 해서 이거 상당히 볼만하다. 시간도 1시간 30분으로 짧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불량배, 처음에 이 주인공의 죽사발이 되는 그 불량배 중에 그 이빨 부러지는 불량배가 있어요. 그 이빨 부러지는 장면 같은 경우도 되게 잘 찍었어. 주먹으로 펑 내리치는데 이빨이 툭 튀어나가는 그 장면이. 하여튼 그 불량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장클로드 반담하고 액션 영화도 엄청 찍고, 뭐랄까 액션 코디네이터 같은 배우이자 뭐 그런 사람인데, 매트릭스에서도 그 스미스 요원의 다른 요원으로 또 나오고 엄청 멋있는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빨 다 부러지고 그 배우 보는 것도 아주 반가웠고, 저는 그래서 아주 강추다. 액션 영화 중에 올해 본 액션 영화 중에는 제일 재밌더라. 이게 어떤 좀 숨겨져 있는 거대 조직,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세계관을 이렇게 좀 밝히지는 않고 끝나는데 있다는 것만 암시하고, 존윅처럼 좀 시리즈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장사가 잘 되면. 그때 아마 지금 뭐 개봉 성적이나 뭐 이런 걸 봐서는 2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뭐 존윅이랑 뭐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쟁이는? 저는 또 한 번 확인했어요. 제가 액션이 길어지면 졸린다는 거. 제가 여기서도 누차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액션이나 그런 전투씬 이런 게 이렇게, 사실 그게 백미라고 하잖아요. 그런 장르의 영화를 칭찬을 할 때 이 영화도 액션 영화로서는 굉장히 이게 이런 게 액션 영화구나 하는 거를 끝나고 나서야 또 졸다 깨서 확인했거든요. 마지막 그 액션 네, 씬에서 길어질 때 계속 잤어요. 너무 졸린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정말 진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때려가면서 일어났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 액션 씬이 긴 게 백미잖아요. 근데 저는 또 확인한 거예요. 별로 긴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반복돼서 그런가 봐요. 반복이 돼서 저한테 이게 내용이 없이 액션이 계속
되잖아요. 어느 뭐 이렇게 반전이나 뭐 특별한 기승전결이 있을 줄거리 진행이 상황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고 액션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또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다가 마지막에 진짜 끝나고 나서 아 이게 진짜 아 나는 정말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거를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아 나 제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알게 해준 영화다. 네, 그 옛날에 제가 그런 걸 깨달았던 게 제일 처음에 진주만 네 보다가 아. 졸고 반지의 여왕 반지의 제왕이 반지의 제왕도 뒤에 막 이렇게 그게 되게 멋있는 거잖아요. 전 길고 막 근데 거기서 또 한참 자다 깨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다가 그린라이트 때 또 한번 조금 그린라이트는 액션이 긴 게 없어요. 아니, 액션이 그게 없어 아예. 뒤쪽에 이렇게 그린라이트 아니구나. 그 앞에 뭐였지? 우리가 한 영화 중에 또 있었는데 제가 한번 좀 졸았다고. 나도 졸았다고. 뭐였을까요? 난 그린라이트보다 졸았는데.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뭔가 명작이죠. 이렇게 그랬는데 이 영화를 보다가 이제 막판에 또 존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이제 저 깨서 나는 이게 훌륭한 액션 영화였구나. 내가 이렇게 잠이 오는 걸 봐서 하는 거를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내용이 어떻게 될까라는 막 궁금증이 있는 상태가 아닌 액션이 길면 저는 좀 졸린 거. 액션 영화를 그럼 안 좋아합니까? 그런가 봐요. 매트릭스. 그러니까 스릴러 이런 건 좋아하거든요. 매트릭스는 재밌게 봤어요. 1편은. 저는 근데 그 뒤에 건 별로. 네. 액션 영화 팬이 아닌 분들은 보지 마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모르겠어요. 저같이 계속 잠이 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너무 이제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시간 좀 넘어갔을 때부터 해서 그냥 진짜 피곤했던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진짜 쌩쌩한데 잠이 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졸릴 정도로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액션이 재밌거나 이러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냥 싸우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는 막 그게 수면 뇌파를 자극하나 봐요. 그래서 솔직히 재밌게 보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액션에서도 그 귀여운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갱단이 얘를 잡으러 허친의 집에 침입했을 때 한 갱단은 주전자에 찔려 죽어요. 머리를 주전자의 그 주둥이에 머리를 찔려서 죽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좀 코믹하죠. 그런 거는. 근데 마지막 그 액션 대미를 장식하는 그 마지막 액션은 사실 좀 난 별로였어. 마지막 액션은 뭐랄까 좀 나홀로 집에 같기도 하고. 저도 그 생각했는데 이거 나홀로 집에 성인판인가 하는 생각이. 뭐 이렇게 뭐 자꾸 뭐 집안에 있는 뭐 이것저것 지형지물들 이용해서 트랩 만들어가지고 그냥 총으로 쏴 죽여도 될 걸 트랩이 걸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트랩을 가동시켜서 죽이고 뭐 이런 게 좀 앞전에 있었던 어떤 그 실사구시 액션과는 좀 맥을 달리한다. 그래서 좀 거기선 조금 그래 이렇게 스럽고 처음 버스에서의 액션과 이 헌치 집에서의 액션 요 두 가지가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홀로 집에를 안 보고 자란 세대한테는 새로울 수 있을까요? 글쎄, 뭔가 근데 이게 덫을 설치해 놓고 어차피 처음부터 이 영화가 컨셉이 그렇게 잡고 갔고 덫을 설치해 놓고 그렇게가 이렇게 뭔가 재미나게 아기자기한 액션? 네. 이런 거요? 하고 갔고 이 사람들이 전쟁 참전 용사들이고 하니까 그 뭐죠 이거 뭐 부비 트랩인가요? 그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를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어차피 이게 결말도 뻔한데 보는 재미가 샤프신 밟고 팡 터지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유리병이 떨어져가지고 뭐가 쫙 나오고 이런 뭐 철근 같은 게 발사 확 날아가가지고 팍 바뀌고 하는 거 보면
그 장면 자체가 되게 뭔가 속이 시원하고 썩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울화가 많이 쌓였나 보네. 그런 저도 보면서 이게 분명히 액션 영화를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겨냥하는 팬층이 확실하고 또 그 팬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단지 제가 잠이 오는 스타일일 뿐 영화 자체가 못 만들었다든지 네. 재미없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내가 문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비난하기에는 내가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남편이 이럴 거면 끄고 들어가서 자라. 남편은 재밌게 부부께서는 봤대요? 어떻게 보셨나요? 남편은 재미나게는 본 것 같은데 이걸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누가 골랐냐 또? 이렇게. 재밌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그동안 계속 재미없는 영화만 우리가 재미없다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너무 그랬어요 진짜.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엄청 구려. 아유, 그린라이트. 그래서 그린라이트 좋아요가 하나 또 붙었네. 봐요. 구독자도 한 명 또 늘었네. 이거 어떻게 같이 된 일이지? 욕해주는 맛인가? 이거 어떻게 됐네. 훌륭한 영화라고 하면 되게 자괴감 들잖아요. 아무튼 뭐 이게 뭐 2는 또 나올 것 같은데 2가 나오면 전 또 한번 볼랍니다. 존윅은 엄청 멋있는 맛이 있고 요것도 뭐 존윅 못지않은 액션을 보는 맛과 근데 배우가 그 키아누 리브스처럼 그렇게 멋있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뭐 잘생기긴 했지만 멋있는 얼굴은 아닌데 그래서 멋은 존윅보다 떨어지지만 그 개그는 이게 더 그게 뭐 슬랩스틱 개그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좀 고급스러운 개그가 좀 중간중간에 좀 있어서 그런 거 보는 재미 또 이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장면도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 과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듣다가 죽어. 예, 그래서 저는 또 볼 거고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영화를 위해서 2년 동안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액션을 뭐 대역 없이 소화했다 했는데 와. 그게 액션이 물론 존윅도 음. 회차가 많이 지나면서 키아누 리브스가 덩치도 커지고 살도 찌고 해서 막 약간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잖아요. 키아누 리브스는 젊을 때부터 네. 몸 동작이 좀 이상했어요. 걸을 때도 뭐 이렇게 걷고 좀 걷고 하여튼 액션이 좋은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뭐 매트릭스랑 존윅을 잘 만났지. 근데 여기서는 여기 주인공이 액션 할 때도 약간 진짜 몸이 잘 안 움직이는 게 그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에 맞게끔 또 은퇴하고 결혼하고 애가 저 정도면 거의 한 10년 20년 넘었죠. 가까이 지냈는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액션으로 또 나오니까 그런 것도 되게 사실적이고 재밌었어요. 버스에서 특히 싸울 때가 그때 버스 섹션은 진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벨트를 칼로 자르고 하는데 그게 어르신들이 진짜 뭐 산행 가서 사과 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좋았습니다. 되게 생활 밀착형 액션 같아요. 문지기도 이렇게 여기 주인공 허치처럼 네. 이 마음속에 그렇죠. 꾹 억눌려 있는 네. 이런 거 좀 있겠죠. 아유. 뭐 어떻게 풉니까? 저 주인공은 그게 울고 싶은 애처럼 있다가 뺨 쳐주는 양아치들이 나오니까 걔네들한테 다 푼 건데 어떻게 풀고 있어요? 한 번씩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직 못 찾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그냥 좋아져? 이 기분이 몸에서 왜 좋아졌는지. 몸에서 이러다 나 죽는구나 해서 이게 뭔가 뭐 호르몬을 팍 터트리나 보다. 살려고. 아내랑 말싸움하고 그럴 것 같아요. 말싸움하면서 풀어? 네. 그럼 좀 풀려요? 말싸움하면? 이기나 보지 말싸움을.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싸울 때는 그러니까 울분이 쌓이는 게 뭐 밖에서 일도 있지만 그거를 아내랑 뭐 말다툼으로 처음에 그 싸움이 생기다가 그게 이제 쌓이면은 진짜 막 엄청 울분이 많이 쌓이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별거 아닌 걸로 시비를 한 번 더 걸고 내가 막 승질을 내고 하다가 서로 막 화를 내고 하다가 그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유 없이? 승부도 안 났는데? 네. 이긴 것만 같은 거예요?
아니 그냥 좀 해소를 이렇게 당연히 했던 네, 느낌인가? 하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아지고 서로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그런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군요. 사이코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아니, 다 각자의 그게 있나 봐요. 제가 액션 영화를 보면서 자꾸 자는 것처럼 어느 대목에서 기분이 좋았는지 나쁜지도 다 다르고. 그러면 약쟁이는 뭐 억눌린 거 없어요? 뭐 있겠죠? 그럼 뭔데? 얘기해봐.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아씨 이게 아니 있겠죠. 근데 별로 억눌릴 만한 게 있나? 그래요? 약쟁이 스트레스 별로 없나 봐. 그래서 안 늙는 것 같아. 우리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무엇이 폭발해서 우리도 이렇게 폭주도 한 번씩 하고 그래야 이 또 이 긴 인생 건강하게 살 텐데요. 폭주할 데가 없네요. 폭주할 데가 없어. 그죠? 어디 가서 뭐 요즘은 네. 오락 영화로, 가족 영화로 이렇게 아주 볼만하고요. 가족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잔인한 장면은 안 나오잖아. 잔인하지 않아요? 나와요? 아니 그 시종인간 잔인하지 않아요? 배 잘리고 그 유리병 깨가지고 얼굴 끓고 뭐 어디 이렇게 뚫리고. 그 정도야. 뭐 존윅은 가족 영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어디 가는 가정이? 뭐 초등학생. 초등학생 그래? 그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사춘기 가족 영화. 사춘기 가족 영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도 짧고 시간도 금방 가고 편집도 아주 스피디해서 뭐 지루할 틈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되고요. 아주 뭐 노골적으로 존윅의 향기가 계속 납니다. 포스터도 보면 주인공 헌치가 사방에서 주먹이 날라와서 얼굴을 맞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존윅2 포스터를 보면 존윅이 가운데 있고 사방에서 총들이 겨눠져 있는 그 존윅의 포스터를 뭐 그대로 오마주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존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그냥 무조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 한번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문지기가 할 차례죠? 문지기가 할 차례니까 굳이 좀 재밌는 거, 좋은 거. 근데 그 그린라이트가 또 이렇게 그린라이트 정도면은 양반이죠. 반응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그럼요. 그린라이트를 문지기님 정하셨던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 내 방향이 제가 잘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한 번씩 보세요.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었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Who the fuck are you? I'm nobody.